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 본다면 차익형과 수익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좀 더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풍성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분석을 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규제 반사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계획도 세우고 또 투자에 접근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거나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시나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여러분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저희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수미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음이 참 예쁘신 분이죠? 김수미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찬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좋은 정보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의 주인공도 모셔봐야 되겠죠?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제가 정직하게 하나씩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또 김지미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다 더 꼼꼼한 정보들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또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얻으시면서 좋은 전략들 세워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하세요. 02-2638-3910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곳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역세권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토지 투자하는 방법들 또 세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행 중인 신설역 하나를 예로 들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바로 충주 지역입니다. 우리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충주의 개발 이슈부터 좀 분석해 보는 게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충주에는 기업도시가 약 212만 평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주류라든지 코롱생명과학,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 이런 외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8% 이상 분양이 끝났고요. 우리나라 기업 도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기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충주 첨단 산업단지에 60만 평 현재가 있는데요. 현재 42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고 유한 킴벌리나 오성 LTS 등 큰 기업들이 3,000명 이상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굵직한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나 현대 등 우리도 좀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 다 이곳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김지금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충주는 충주 메가폴리스라고 54만 평 부지에 현재 부지 조성이 100% 완료가 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만한 기업인데요. 롯데 칠성 10만 평 부지에 7천억을 투자를 해서 1만여 명의 교용 효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요. 인구 유입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충주시 앙성면에 중부 내륙 철도가 2021년 개통이 되게 되면 또다시 거대한 개발 붐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향후가 정말 기대가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롯데 칠성이 10만 평 부지에 또 뭐 7천억 원을 투자해서 10,000명 정도를 고용했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정말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알만한 이런 대기업들이 왜 이 충주 쪽으로 몰리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김지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늘 소유수업 전문가님께서 토지 투자 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항상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주도 지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로가 사통팔달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기업들의 물류 도로로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서고속도로라고 서해안 평택에서 충주까지 개통이 됨으로써요.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류비 절감 때문이라도 많은 기업들이 충주로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역시 교통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개발이 된다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충주 쪽에는 우리 소유수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 내륙 철도와 관련해서도 좀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좀 자세히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철도 부분 전에 이 화면에 보시면 요 부분이 기업 도시입니다. 요 부분이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요 부분이 메가폴리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국의 기업 도시를 지정해서 최초로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모범 기업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임야들 조심해야 됩니다. 개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지만 철도, 그러니까 충주 앙성면 쪽으로 도로가 2개가 또 신설 도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는 철도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앙성면 쪽으로 철도를 이용하려면 또 편의를 위해서 또 도로가 물류도로뿐만이 아닌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도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첨단산업단지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전국에 지금 신설 철도들이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부내륙 철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할 정도로 이게 경상도까지 가는 철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또 집중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갑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부발에서 충주까지 또 그다음에 문경까지 21년도에 개통입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2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도 추진이 될 텐데요. 자, 이천 부발은 전체 면적의 수용입니다. 문경도 30만 평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역세권 30만 평을 발표를 하면 여기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수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냐?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에. 그래서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이 충주의 개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치를 했습니다. 충주에서.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주가 앞으로 핫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 지금 이천 부발에서 오지만 사실은 이천 부발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건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남 수서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강남 수서에서 충주까지 30분이면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서울 끝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30분 안에 진입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앞으로의 개발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거기에 또 많은 투자분들이 집중돼서 몰릴 때 어디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또 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놀라운 가치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2021년까지 완공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미 완공된 이후에는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땐 또 늦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미리미리 투자 계획들 세우셔야 된다는 것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통 호재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가치가 상승되는 이곳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충주 일대 토지 개발 현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소유주 전문가님. 이게 지금 충주는 지금 보통 철도역이 각 지역마다 보통 하나씩 지정하지 않나요? 근데 충주는 역이 4개입니다. 그래서 충주 초입에 자, 앙성 온천역이 초입이고, 자, 이게 첫 번째 역입니다. 두 번째 역이 충주역입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구도심에서 지금 뭐 역세권 개발 충주역을 신설을 해야 되느냐, 역을 더 크게 개발하냐, 그런 부분들을 뭐 역세권 포럼에서도 많이 또 추진을 했고, 저도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또 자문도 이렇게 주고 그랬지만, 또 세 번째가 살미역입니다. 자, 살미역은 월악산 아신가요? 월악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수안보 온천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국책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역을 하나씩 지정하는데 충주만 지금 역이 4개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의 모든 이 개발 비용이 지금 충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충주 초입에 있는 앙성 온천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전형적인 농촌이고요. 자,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사거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만 평에서 35만 평 정도의 개발의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원래 온천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 여기는 이제 여기고요. 철길. 양쪽도 철길.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 생기면 어디를 집중하라고 했죠? 자, 용도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죠. 자,
자, 그래서 역 정문에서 500m를 가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역에서 500m를 보니까 요 사거리가 핫한 지금 3거리를 4거리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집중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자, 요게 사거리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요 뒤로가 지금 68만 평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그런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 거대한 산들을 다 밀리고 있어서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리조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0m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후년에 개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매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 사거리까지 시작점에서 역 입구에서 찍어보니까 466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면 쪽 500m를 어디든지 신설역이 생겼을 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500m인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철길 옆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해야겠네요. 자, 보면 전형적인 논밭 임야입니다. 그래서 논밭을 보고 이 땅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박사라 하더라도 부동산 박사가 뭐 논 보고 이거 돈 됩니다. 이거 밥 보고 돈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번 주에도 용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토지가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위치 거리 500m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봤더니 자, 요렇게가 농림지역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피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누가 여기 옆에 땅이 다 토지가 개발되고 모자르면 이 농림지역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안정성 있게 가격 좀 더 줘도 내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역 뒤에가 임야입니다. 임야 400m입니다. 400m. 500m라고 역세권의 정의에도 개념에도 나오지만 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보라고 했죠? 용도 보라고 했죠? 자, 여기 임야는 경사도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건축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건축할 수 있는 땅 뒤에 병풍 같은 임야, 산이 있으면 최고의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산임수 이야기했죠. 병풍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풍 앞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반경, 제가 이야기했죠. 500m 말고도 자, 1km, 2km, 3km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 노란도로 주변 1km, 내가 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좀 장기가 간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3km에 투자할 때도 꼭 메인도로 주변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통의 개발은 언제나 많은 수혜를 좀 남겨두고 있잖아요. 꼭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비도시지역에서도 이렇게 역세권 토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은 분들께서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역시나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는 뭐 소유섭 전문가와 함께 나는 더 깊이 있게 이야기도 듣고 고민도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좀 전해드릴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소유섭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요. 1부는 지금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함께하고 2부는 역세권 투자는 어디에를 주제로 역시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좀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전라북도 익산과 부산 광역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분 이 세미나 또 듣고 싶으신 분들 또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02-1638-391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자세하게 시간과 함께 장소 그리고 주제들 내용들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10번으로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시 지역에서 역세권 토지 투자하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앙성역 주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투자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 좀 전해드렸는데요. 세미나 이렇게 또 참여하시면은 역세권 어디에 투자하면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 또 깊이 있게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미나 문의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유섭 전문가에게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또 어떤 이야기 얻어 가실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좀 전해 주실까요? 예,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5, 60대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거는 그냥 기동량으로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만큼은 법률적인 부분들을 사실 많이 알려드립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 듣고는 사실 부동산의 용어들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을 또 세미나에서도 설명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 현장 가면 다 그냥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논밭이기 때문에 위치가 가까워도 그 용도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토지를 샀는데 맹지를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세권 개발에 포함이 됐어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평가를 먼저 해요. 주거냐 상업지가 지정이 되기 전에 토지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평가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가 상당히 낮겠죠. 근데 내가 여기 가깝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그러면 내가 역세권에 포함이 안 돼. 바로 옆이야. 그래도 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근데 건축할 수가 없으면 지가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에까지 개발이 다 되는데 내 토지가 건축을 바로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수요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시 개발을 할 때, 환지 개발할 때 60%를 내놔야 되는데 60%를 안 내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발하면 도시 개발하면서 도시 개발의 옆에 있는 토지도 건축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요자들 때문에 수익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맹지가 되면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도시개발에 전체가 포함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토지의 상승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송이나 또 세미나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끝나면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뭐 알아야 물어보죠. 이런 말을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언제든지 항상 재능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유섭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